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대승을 거둔 한국이 조명받고 있고 황인범과 손흥민이 불확실성의 시기 속 한국의 밝은 미래를 전망한다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실망스러운 탈락으로 위르겐 클린스만던 감독이 해임되고 아직 후임 감독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시마 시전 리즈 감독과의 협의는 진행 단계에 있다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축구협회는 황선홍 감독에게 지휘봉을 넘겼으나 지난 4월 U23 아시안컵에서 인도네시아에 참담한 8강 패배로 주가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984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올림픽 남자 축구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김도훈 감독은 싱가포르를 상대로 7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한국은 싱가포르를 상대로 7대0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며 여유있게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피파 순위 23위인 한국보다 132계단 낮은 상대팀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태극 전사들은 그들의 열정을 재발견하고 즐겁게 경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클린스만의 감독 기간 동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7세의 황인범은 태극 전사들 중 가장 경험이 풍부한 충실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황인범은 새로운 얼굴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을 훌륭하게 설명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주장 손흥민은 장기적인 후계자가 될 수 있는 배준호 선수의 역할과 영향력에 긍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이제 다음 아시아 예선 진출권이 확보됨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의 만남을 위해 부담 없이 서울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페달에서 발을 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잠시도 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큰 무대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배고픈 신인도 있고 코칭 희망자도 있습니다. 중국에 맞서 유사한 성과를 거두면 급성장하는 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불확실한 시기 속에서도 한국의 미래가 여전히 밝다는 것을 한 걸음 더 보여줄 것입니다. 차세대 김민재로 여겨지는 김지수가 브렌트포드 1군에 승격되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브렌트포드의 수비수 김지수는 1군으로 승격한 후 새 시즌에도 열심히 해서 팀 내 자리도 얻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수도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후로 많은 선수들이 B팀에서 1군으로 도약하는 것을 보았고 지수 역시 그중 한 예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와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적응해야 했던 지수 선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승격을 계기로 계속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길 바랍니다. 내 목표는 항상 가능한 한 빨리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하는 것이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경쟁하고 싶고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으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마스 프랭크의 지도 아래 계속 훈련하고 축구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김지수는 압박 상황에도 후방에서 플레이하는 능력을 통해 경기장에서 자신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미드필더를 통해 편안하게 공을 운반하는 조용하지만 자신감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첼시는 지난 시즌 리그 63골을 내준 이후 수비 개선이 필요합니다. 첼시는 풀럼에서 토신 아다라비오요를 자유이적으로 영입했지만 여전히 바이에른의 우파메카노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조나단 타와의 계약 완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바이에른은 반드시 1군 수비수 중 한 명을 내보내야 합니다. 우파메카노는 현재 판매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첼시는 티아고 실바의 장기 대체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파메카노의 현재 미넨 계약은 2026년 여름까지로 바이에른은 잠재적인 구원자로부터 4천만 유로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할 것으로 보도됩니다. 우파메카노의 미래는 투엘의 지휘권을 이어받은 콤파니에게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우파메카노는 2021년 RB 라이프치히에서 합류한 이후 바이에른에서 일관성이 없었다고 평가됩니다. 매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시즌 후반에는 결정적인 큰 경기에서 실수를 범하고 바이에른의 전체 시즌에서 일관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트레보 찰로바는 우파메카노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엔조 마레스카 감독은 보통 400 포메이션을 사용하는데 6명의 센터백이 모두 건강하고 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두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레스카는 6명에 그치지 않고 바이에른의 우파메카노도 영입하려 합니다. 티아고 실바가 떠나고 첼시는 강력한 센터백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전성기를 맞이하지 않은 경험이 풍부한 수비수 우파메카노를 주요 계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첼시는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골을 내줬고 라이벌 아스널보다 2배 이상 실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첼시가 정상에서 경쟁하기를 원한다면 탄탄한 수비는 필수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첼시는 다이오트 우파메카노를 원합니다. 그가 내년에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빈센트 콤파니가 모든 팀을 주시하고 있지만 바이에른이 그를 놓아줄까요? 아마 많은 돈이 들겠죠. 당시 바이에른은 RB 라이프치히에 4,250만 유로를 지불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전 팀의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을 피하지만 조슈아 키미 선수에게는 예외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개인적인 규칙을 준수해왔고 단 2번만 예외를 두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2013년 티아고 알칸타라를 바르셀로나에서 바이에른으로 데려왔고 3년 후 골키퍼 조하트 대신 바르셀로나에서 클라우디오 브라보를 영입했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8년 만에 자신의 규칙을 깨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2015년 RB 라이프치히에서 키미히를 영입했고 곧바로 바이에른 1군에 투입했었습니다. 키미히는 계약 마지막 해에 가까워지고 있어 맨시티는 조슈아 키미히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윙어를 바이에른은 포르투갈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포르투갈 국가대표 프란시스코 콘세이카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브리와 코망은 호러 시즌을 보냈으며 잠재적인 판매 후보로 간주됩니다. 콘세이카오는 현재 FC 포르투와 계약을 맺고 있고 21세의 이 선수는 주로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는 강력한 드리블 윙어입니다. 포르투갈 신문 레코드에 따르면 바이에른은 이미 선수와 접촉해 여름 이적에 대한 의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콘세이카오는 지난 시즌 포르투에서 43경기에 출전해 8골 8도움을 기록했습니다. 2029년까지 포르투에 묶여있는 콘세이카오는 3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으며 이 조항은 7월 15일까지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는 4,500만 유로로 상승합니다. 현재 그의 시장 가치는 2,300만 유로로 추정됩니다. 도르트문트와 라이프치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첼시 또한 이 선수를 영입하려 합니다. 기라시라는 이름은 바이에른에서 한동안 거론되어 왔습니다. 윈헤는 해리 케인이라는 세계 최고의 골잡이와 마티스 텔 2명만 공격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라시의 소식은 최근 바이에른에서 찾기 어려웠지만 콤파니가 원하면 부담없이 영입할 수 있습니다. 전에 소개했던 지르크지가 곧 AC 밀란으로 이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밀란은 고정 수수료 4천만 유로에 영입해야 합니다. 바이에른은 재판매 조항 덕분에 이 금액의 50%를 징수할 예정이며 이 돈은 기라시 영입에 직접 재투자될 수 있으며 여름 이적 예산에 부담을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기라시는 약 2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갖고 있으며 현재 시장 가치는 약 4천만 유로로 추산됩니다. 기라시는 바이에른뿐만 아니라 도르트문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토트넘 호스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이탈리아의 유벤투스에게도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라 리퍼블리카 보도에 따르면 유벤투스 팀이 여름에 계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입하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조나단 타로 인해 바이에른의 수비수에게 시선이 더욱 가고 있지만 김민재는 바이에른에서 2년차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독일에서 김민재가 1년 만에 바이에른을 떠날지는 콤파니 감독이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로테이션 선수로서의 또 다른 시즌은 김민재의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재에 관해서 키 커는 평균 이하라며 비판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그의 모든 스탯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패스 성공률의 경우 김민재는 93%로 조나단 타와 팀 동료인 데리 흐트마니 리그에서 더 나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전체 출전 시간의 절반 이상을 소화한 선수 중 김민재는 태클 성공률 64.1%로 9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45번의 상대 패스를 가로챘는데 이보다 더 자주 가로챈 수비수는 8명에 불과하고 가로챈 횟수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결론은 몇 가지 최고점과 몇 가지 최저점이 있는 시즌이었지만 적어도 개선에 대한 희망을 주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민재의 독일에서의 첫 시즌은 결정적인 순간에 심각한 실수로 인해 분명히 가려졌습니다. 사실상 보충 선수로 영입된 다이어가 긴급히 필요했다는 사실은 우파메카노나 김민재 모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